방콕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맹렬한 태양과 함께 시작되었다. 예술학도 파일리는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의 선선함을 찾아 룸피니 공원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여러 자루의 연필이 들려 있었고 커다란 밀짚 모자 아래 반짝이는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공원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다.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 조깅하는 사람들, 도시락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콕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파일린의 영감을 자극했다. 세상은 정말 매 순간이 그림 같아. 파일린은 혼잣말을 하며 빠르게 연필을 움직였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공원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기고 있었다. 땀 흘리며 운동하는 남자의 역동적인 근육,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 심지어는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새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그녀에게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몇 시간 동안 스케치에 몰두하던 파일리는 문득 오늘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바로 방콕 여행의 하이라이트, 왕궁이었다. 어릴 적부터 사진으로만 보던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근엄한 왕궁 근위병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끝없는 호기심과 예술적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오늘은 기필코 왕궁의 혼을 담아낼 거야. 파일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겨 룸피니 공원을 나섰다. 툭툭을 타고 왕궁으로 향하는 동안 방콕의 다채로운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황금빛 사원들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의 부조화, 길가에 들어선 노점상들의 활기, 그리고 매캐한 매연 속에서도 느껴지는 특유의 생명력.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예술가적 감수성을 자극했다. 드디어 왕궁 입구에 도착했을 때 파일리는 그 거대함과 정교함에 압도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첨탑들과 에메랄드 사원의 영롱한 빛깔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그 속에서도 왕궁은 고유의 위엄과 신성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파일리는 인파를 헤치며 왕궁 내부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다. 바로 붉은색 제복에 높다란 검은색 모자를 쓴 채 조금의 미동도 없이 부동 자세로 서 있는 왕궁 근위병이었다. 그의 이름은 차트리 상병. 햇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은 굳게 다문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로 인해 더욱 엄격해 보였지만 파일리는 그 너머에 숨겨진 젊은 군인의 긴장감과 어쩌면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까? 파일리는 감탄하며 근위병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제복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 햇빛에 반사되는 금속 단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듯한 절제된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완벽한 피사체였다. 그녀는 최대한 좋은 구도를 잡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얼굴 표정, 제복의 질감, 심지어는 그가 딛고 서 있는 대리석 바닥의 무늬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하며 스케치북에 담고 싶었다. 다른 관광객들은 대부분 근위병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파일리는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완벽한 순간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좀 더 낮은 각도에서 근위병의 위험 있는 모습을 담아내려 몸을 살짝 숙이는 순간 그녀의 어깨에 메고 있던 작은 크로스백이 그만 차트리 상병이 서 있는 단상의 모서리를 가볍게 툭 하고 건드리고 말았다. 아주 미세한 접촉이었고 주변의 소음에 묻힐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파일린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앗! 파일리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내뱉으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얼음처럼 굳어있던 차트리 상병의 고개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무섭도록 정확하게 돌아갔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무심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날카로운 경고의 빛을 띠고 있었다. 멈춰! 지금 뭐 하는 건가? 차트리 상병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와 함께 명백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마치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의 외침은 순간적으로 주변의 소음을 잠재웠고 모든 관광객들의 시선이 파일린과 차트리 상병에게로 집중되었다. 파일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그림에 집중하느라. 파일린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사과했다. 그녀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사소한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차트리 상병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며 파일린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파일린의 변명을 들으려는 생각조차 없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파일린은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변명은 필요 없다. 당신의 행동은 명백히 왕궁 근위병의 근무를 방해하고 왕실 시설물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위다. 차트리 상병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내용은 파일린에게 더욱 큰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근무 방해, 존중 결여. 마치 자신이 중범죄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단지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 주변의 관광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파일린을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일본인 부부로 보이는 켄지와 유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소곤거리더니 이내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들 옆에 서 있던 중년의 서양인 남성 스미스 씨는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방콕에서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은퇴한 교사였고 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신분증 제시해 당신의 국적과 신원을 확인해야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찰에 인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차트리 상병의 협박과도 같은 말에 파일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었다. 두려움과 함께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호소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차트리 상병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규정과 절차만을 내세우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최근 사소한 실수로 상사에게 질책을 받아 이번 근무만큼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젊은 얼굴에는 완고함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파일린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대로라면 정말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이 파르르 떨렸다. 그 안에는 방금 전까지 그녀가 꿈꾸던 왕궁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차트리 상병은 파일린이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격분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렸고 그는 마치 사냥감을 몰아세우는 맹수처럼 보였다. 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되겠군. 당신의 그 스케치북과 카메라, 이리 내놔. 차트리 상병은 파일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고 하거나 그녀의 소중한 스케치북과 목에 걸린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듯한 위협적인 손짓을 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파일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이제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스미스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잠깐만요, 상병. 조금 진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미스 씨는 유창하진 않지만 또렷한 태국어로 말을 이어갔다.
이 젊은 아가씨는 명백히 겁을 먹었고 충분히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 의도치 않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임무가 선량한 관광객을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스미스 씨의 예상치 못한 개입에 차트리 상병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다. 외국인이 그것도 태국어로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고 켄지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트리 상병은 이내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는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입니다. 선생님은 빠지십시오. 이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려 했었다. 파일리는 스미스 씨의 도움에 한 줄기 희망을 보았지만 차트리 상병의 완고함에 다시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였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근엄한 인상의 또 다른 근위병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견장에는 차트리 상병보다 높은 계급을 나타내는 표식이 달려 있었다. 그는 순찰 중이던 아난 중사였고 즉시 상황의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차트리 상병과 파일린 그리고 스미스 씨를 차례로 훑었다. 무슨 소란인가? 차트리 상병? 아난 중사의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순간적으로 주변의 소란이 잦아들었다. 차트리 상병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난 중사에게 경례를 붙였다. 파일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해줄 구원자가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었다. 아난 중사는 침착하게 차트리 상병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파일린과 스미스 씨에게도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는 파일린의 겁에 질린 얼굴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스미스 씨의 논리 정연한 설명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자 아난 중사는 그것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아난 중사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차트리 상병의 대처가 경험 미숙과 과도한 경직성에서 비롯되었음을 간파한 듯했다. 그는 차트리 상병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차트리 상병, 자네의 임무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번 일은 과잉 대응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군. 잠시 나하고 얘기 좀 하지. 아난 중사는 차트리 상병을 데리고 관광객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차트리 상병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으로 보아 엄한 주의를 받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아난 중사는 파일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근위병으로서의 위험이 서려 있었다. 아가씨,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 부대원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파일린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가볍게 언급했지만 그것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왕궁은 신성한 장소이므로 관람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남은 여행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파일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난 중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비록 왕실 근위병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일부 깨졌지만 동시에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짧은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작은 용기와 연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스미스 씨는 파일린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했어요, 젊은이.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용기를 내줘서 고맙소. 켄지와 유미 부부도 파일린에게 다가와 안도의 미소를 보내며 서툰 영어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파일린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다. 파일린은 무거운 마음으로 세인트 제임스 궁전을 나섰다.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방콕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방금 겪었던 일에 대한 복잡한 감상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더 이상 단순한 풍경이나 인물의 묘사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인간적인 실수와 경직